자, 학위고사 상레벨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3번부터 봅시다. 자, 28에서 어떤 수 A를 곱하기 해서 어떤 B라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자, 충분히 많이 반복한 문제죠. 그럼 여기서 28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여기서 2의 제곱 곱하기 7에다가 a를 곱한 숫자가 b의 제곱이 되려면 바로 a가 7을 도와줘야만 하죠. 그래서 a는 7이라는 가장 작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작은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7이라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숫자를 주고 그 숫자에다가 완성된 제곱수를 더 갖다 붙여도 충분히 답이 가능해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K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어준,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1제곱, 7 곱하기 2제곱, 이런 숫자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7 곱하기 어떤 K의 제곱이란 모양이 우리가 제곱이 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3번에서 1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얘도 맞는 말이고, 5번은 7의 세제곱은 사실 7 곱하기 7의 제곱이라고 본다면 가능하죠. 정답이 2번입니다 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4번 볼까요? 자, 자연수를 주면서 최대와 최소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하다. 자, 45와 90과 A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왔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었고, A는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공약수가 15, 3 곱하기 5입니다. 최소 공배수가 450은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3을 기준으로 본다면 3은 작은 건 하나, 많은 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지금 둘 다 3의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A에서는 반드시 3의 1제곱이 있어야만 한다. 자, O 입장에서도 작은 건 하나, 큰 건 두 개인데 전부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숫자도 5의 제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는 여기 벌써 2가 90에 있었기 때문에 A에는 2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답은 3과 5의 제곱만 가질 건지 3과 5의 제곱에다가 2를 더 추가로 가질 건지, 이렇게 두 가지의 A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답을 더하면은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나왔을 거고요. 얘는 지금 15니까 얘는 150이죠. 자, 곱하기 150에서 요 두 개 합이 225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5번 봅시다. 자, 5번도 결국에는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곱하기 해서 6525가 나왔어요. 근데 A와 B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라고 했고, 그쵸? A가 더 작은 수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결국에는 A라는 수와 B라는 수는 어떤 두 자리 수였습니다라는 힌트와 함께 그 A와 B를 곱한 숫자가 652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6525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6525를 나누기 5 해보면 1305가 나왔을 거고요. 또 나누기 5 하면 261 나왔을 거고요. 3을 하면은 3, 8이 24, 3, 7이 21 나왔을 거고요. 3을 하면 29가 됐죠. 즉 3의 제곱에 5의 제곱에 29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를 바라보는 방법은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 이게 누가 A인지 B인지는 아직 몰라요. 이 두 개의 주머니에다가 적당히 얘네들을 나누어서 가져가 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둘 중에 한 숫자가 29를 가져갔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29를 일단 가져갔고요. 이제 5를 분배해 봅시다. 5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29에다가 5를 하나 줘버리면 얘가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가죠. 그죠? 자, 29 곱하기 5를 하면은 145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라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기 때문에 29랑 5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5 두 개는 요렇게 한쪽으로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9, 5 두 개가 이렇게 분배가 된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3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 3 두 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 고민해 보세요. 얘가 지금 25였죠? 5 두 개니까 25였잖아요. 자, 3 두 개인 9를 한 숫자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29에다가는 9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100 넘어갈 거니까 안 될 거고요. 25에다가도 9를 곱하면 100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두 숫자가 3 두 개인 9를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을 하나씩 나누어서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숫자 하나는 75가 되면 되고요. 하나 제곱은 3, 9, 27에 87이라는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더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A가 75, B가 89라는 숫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가 7589라는 비밀번호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두 더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9여서 29라는 그죠? 87이죠. 그래서 더하면 27이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잘 배분해 보는 겁니다. 소인수분해에서 주머니에다가 숫자를 나누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번 볼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6번 문제를 이번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내가 지목을 했는데 이 6번 문제는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레벨의 문제를 많이 공부해 본 친구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문제일 거고요. 좀 기본 문제 위주로 혹은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깊지 않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이에요. 그래서 이 6번은 사실은 조금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뭐였는지 보면 1부터 500까지 연속하는 숫자 3개를 묶었답니다. 1, 2, 3, 2, 3, 4, 3, 4, 5, 498, 99, 500 이런 식으로. 그럼 숫자가 총 몇 쌍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숫자는 총 498개의 쌍이 있었던 뜻입니다. 그거 중에서 세 숫자를 더한 게 20일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첫 번째 걸로 말하면 1과 2와 3을 더한 게 20일의 배수. 세 번째 걸로 말한다면 3과 4와 5를 더한 게 20일의 배수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여기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어떤 의미의 숫자가 자 여기 적어볼까요? 어떤 의미의 숫자가 2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2를 두 번 곱한 4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 2를 세 번 곱한 8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 버전이 2에 대한 이야기 2에 대해서 약수 아니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2일 때는 맨 뒤에 숫자가 엄청 크더라도 엄청 큰 숫자가 있더라도 맨 뒤에 하나만 2의 배수가 된다면 이만큼 큰 숫자 전체가
2의 배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4의 배수는 2가 2개니까 맨 뒤에 숫자 2개가 4의 배수라면 전체가 4의 배수다. 8의 배수는 뭘까요? 맨 뒤에 3개겠죠. 맨 뒤에 3개가 8의 배수면 전체가 8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다. 안 적었지만 2를 4번 곱한 16의 배수는 맨 뒤에서부터 4자리가 16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16의 배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3에 대한 이야기는 3의 배수일 때와 3을 2번 곱하게 해준 9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복잡한 숫자, 여러 큰 숫자가 쭉 있을 때 얘를 각각의 숫자를 다 더하기 해서 자리수를 다 더하기 했을 때 자리수를 더하기 해서 나온 이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라면 9의 배수라면 전체가 3의 배수이다, 9의 배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7의 배수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외우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에 대한 이야기와 2의 제곱인 4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를 3번 곱한 8에 대한 이야기, 3을 1번 곱한 3과 3을 2번 곱한 9에 대한 이야기만 잘 기억을 해도 웬만큼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거 좀 지웁시다. 여기 빨간색만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연속하는 숫자 3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있을 때, 여기가 가운데 있는 숫자가 네모였다고 친다면, 그 앞 숫자는 네모에서 1을 뺀 숫자였을 거고, 그 다음 숫자는 네모에서 1을 더한 숫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3개를 더한 값이니까 얘는 네모 빼기 1과 네모와 네모 더하기 1을 했다면 얘를 곱하면은 3 곱하기 네모가 되죠. 얘는 확인해 보지 않아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죠. 3 곱하기 네모니까 항상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1의 배수니까. 자, 21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의 성질과 동시에 7의 배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으면 되죠. 3의 배수도 만족을 하고 7의 배수도 만족을 하면 그 전체는 21의 배수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연속한 숫자 3개의 합은 무조건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숫자 3개를 더한 요 3 곱하기 네모가 뭐만 되면 되냐면 7의 배수가 된다면, 얘가 7의 배수가 되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3과 7이어서 21의 배수를 완성할 수밖에 없다. 자, 결론은 다 끝났죠? 그러면 3 곱하기 네모가 7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모가 7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즉 가운데 수가 7의 배수일 때 그 숫자 3개의 쌍은 요 숫자 3개를 모두 다 더하는 값은 21의 배수를 만족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게 총 몇 묶음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숫자는 첫 번째 가운데가 2죠. 제일 마지막 가운데가 얼마죠? 499죠. 2부터 499 중에서 7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문제가 같아졌죠. 그래서 결국엔 499 나누기 7 하면 몫이 71이 될 거니까 총 답은 71개라는 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71묶음이 되었죠. 자,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 크게 큰 문제 없이 접근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11번 볼까요? 자, 11번 봅시다. A, B, C가 정수라고 했었죠. 자, 이제 부호 싸움이에요. 자, 일단 숫자 보지 마시고요. A와 B와 C를 곱하기 했는데 24라는 걸 떠나서
일단 얘가 양수가 되었답니다를 보시죠. 확인해 봤더니 B가 음수고 C도 음수고 A만 양수였죠. 그럼 당연히 양수가 되었죠. 그럼 이제는 결국에는 부호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와 C라는 숫자를 절대값을 곱하기 했을 때 24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B의 절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A와 C를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될까요? 8이 돼야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곱해서 8 될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8, 2 곱하기 4 말고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쌍을 만들어 봅시다. 자, A, B, C를 봅시다. 자, A, B, C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쌍을 만들어 보신다면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B는 음수였는데 절대값이 3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1과 8이라는 쌍이 나왔다고 칩시다. 무슨 말일까요? 절대값 A와 절대값 C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8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로 A가 1이었다고 쳐보자. 절대값이 A가 1이고 C가 8이었다고 친다면 결국엔 A가 될 수 있는 답은 플러스 1이었을 거고 C가 될 수 있는 답은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A와 C의 부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조건이 크기가 C보다는 B가 크고 0이고 A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죠? 이 조건은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이죠. 자, 만약에 A가 절대값 A가 8이었다고 친다면 얘가 플러스 8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C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의해서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답이고 얘는 안 되는 답이죠. 그죠? 얘는 되는 답, 얘는 안 되는 답.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되고 두 번째 건 안 되죠.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까요? 이제 절대값 A와 C가 2랑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가 2였다고 친다면 얘가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4. 반대라면 얘가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가 더 큰 게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게 맞고 두 번째 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답은 이렇게 총 두 개의 쌍을 정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A-B 곱하기 C의 값을 한번 구해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거였다고 한다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을 한다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24라서 마이너스 23이라는 답이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 거였다고 친다면 A 답은 플러스 2 빼기 B가 마이너스 3 곱하기 C가 마이너스 4였다고 친다면 플러스 2 마이너스에 플러스 12라서 얘가 마이너스 12 되었겠죠. 그래서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나온다면 마이너스 10이란 답을 가지게 되겠다. 이렇게 쌍을 잘 조합해 보시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푸는 풀이를 많이 따라해.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화하고 표시 만들고 이렇게 하다못해 로마자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쓰는 것까지도 또 따라해야지만 수학이 늘어. 자, 19번 봅시다. 자, 19번 우리가 개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번분수라고 개념을 배웠죠. 번분수. 이때 말한 번분수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모랑 분자가 또다시 어떤 분수를 이루는 경우를 말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분수가 있는데 그 분모가 분모의 분자가 또 분수인 경우, 이런 경우를 번분수, 반복해서 생긴 분수란 뜻입니다. 이게 푸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분수의 정의는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게 해주는 게 분수의 정의예요.
그쵸? 그럼 얘는 분자 C분의 D에서 분모 A분의 B를 나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게 되면 얘가 BC분의 AD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형적으로 아니 어떤 패턴적으로 얘를 완성시켜 주게 되면 BC 가운데 진짜 분모의 발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것끼리 곱한 게 분모,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게 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분수가 있었을 때 둘 다, 여기 있는 둘 다 분자와 분모가 둘 다 각각이 분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분수라면, 하나만 분수가 된다면 억지로라도 나머지도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나머지도 분수로 바꿔줘야지만 이런 개념이 가능해져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자, 첫 번째 거는 생략하지 말고 대입만 합시다. 자, 분자가 2가 있었고요. 분모는 3분의 2. 빼기 분자가 3이 있었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분자가 1이고 C는 5분의 1. 더하기 분자가 1이고 A, B, C니까 A, B, C 일단 곱한 놈을 대입해 볼까요? 자, A, B, C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이어서 일단은 마이너스에 3, 3 약분하고 약분해서 얘가 10분의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수에서 분모만 분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를 2가 아니고 1분의 2, 3이 아니고 1분의 3, 1이 아니고 1분의 1, 1분의 1로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한다면 2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부호 조심해야죠.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틀린 건 부호니까.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10 이라서 3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10 이라서 정답이 2라는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됐니? 자, 이렇게. 그죠? 자, 23번 볼까요? 자, 23번 봅시다. 자, 5명의 학생이 매월 1,000원씩 X달 동안 돈을 모아서 불이웃돕기를 하고 싶었다. 그 중에 이만큼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어떤 복지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매월 1,000원씩이에요. 근데 이게 5명이잖아요. 여기는 한 달에 모이는 돈이 얼마일까요? 5,000원이죠. 이거를 X 개월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총 얼마 될까요? 총 모인 돈이 5,000X1이 모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총 불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전체 금액이죠. 그쵸?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복지단체에 보낼 거잖아요. A%를 보냈다고요. 나머지가 뭔데요? 그러면 얘는 5,000X에서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A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죠?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대로 풀면은 전체 금액에서 고아원에 보내고 남은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 돈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얘가 우리가 선생님이 비율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건데 증가와 감소만 물어보는 거냐 전체를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의 정답이다.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얼마일까요? 5000x 마이너스 약분하면은 0도 날라갔으니까 50ax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것도 맞는 답인데 얘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묶으면 50x로 묶으면 10 빼기 a입니다 라고도 묶을 수도 있고요. 자, 정답은 이거 첫 번째 것도 답이고 두 번째 것도 답일 거예요. 둘 다 맞는 답이에요.
꼭 반드시 이쁘게 묶어야 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참고로 말하면 이게 좀 더 이쁘긴 한데, 둘 다 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4번 봅시다. 자, 24번은, 자, 3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명은 모두 다 12개씩, 1번도 12개, 2번도 12개, 모든 사람이 다 12개씩 맞췄다. 나머지 학생 몇 명입니까? 30명 빼기 A명은 모두 다 몇 개씩? 9개씩 맞췄다. 자, 이렇게 이것만 됐을 뿐인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돈이 다 끝나버렸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전체에서 개수를 나누게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전체가 얼마일까요? 얘는 12명, 아니 A명이 12점이니까 요거의 총 점수가 12 곱하기 A였을 거예요. 얘는요, 9 곱하기 30 빼기 A였겠죠. 그래서 우리의 총점은 12A 더하기 9의 30 빼기 A였을 거고요. 총 개수가 30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30을 하면 되었죠. 됐죠? 자, 약분하고 할까요? 자, 선생님 일부러 어렵게 풀고 있는 거야. 3, 3, 3 약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4고, 얘가 3이고, 얘는 10 남았죠. 분모 10분의 얘는 4A 더하기 90 빼기 3A라서 10분의 A 더하기 90입니다. 그죠? 정답이 나왔죠. 뭐 당연히 얘도 10분의 A 더하기 9도 맞는 답이었겠지. 자, 답을 뭘 쓰든 간에 답은 둘 다 맞는 거긴 하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총점과 그죠? 총 개수를 나누기 하면 되는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항상 실생활 하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잘 패턴화 만들고 정리만 하면 답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 자, 다음 25번을 봅시다. 자, 원래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 x였어요. 원래 세로의 길이가 이만큼이 y였는데 가로는 5cm만큼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되었죠. ag가 되었고 세로는 4cm만큼 늘려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도형이 AEFG라는 여기서 잠깐 보이는 이 파란색 삼각형이죠. 이 파란색 사각형을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도형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가 얘입니다가 되면 가로의 길이는 x에서 5를 뺀 거고요. 세로는 y에서 4를 더하는 겁니다. 맞죠? 맞는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전개하는 건 언제 배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레벨이 아니란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렸네? 가 아니라 이 문제를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바꿔보란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이 넓이는 전체는 사각형 ABHG랑 BEFH의 합으로서 얘를 뗀다고 친다면 이 도형의 가로의 길이는 x 빼기 5였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는 y였고요. 더하기 얘는 가로의 길이가 x 빼기 5고요. 세로의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했더니 xy 마이너스 5y 더하기 4x 빼기 20이 정답이죠. 참고 정답을 적을 때는 좀 차수와 알파벳에 따라서 xy가 먼저 있고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5y에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답이긴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답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리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 자, 1차, 2차 주말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훨씬 더 문제가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공부를 하면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쉬워졌든 어려워졌든 간에 그게 우리가 자신감이 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어렵게
실전은 자신 있게. 맞죠? 자, 잘했어.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에 가져오세요. 자.